(2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불과 한 달 쫙간 더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는지 생각만 해봐도 끔찍합니다. 자,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이 지지율이 높더라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좌파 세력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합해야 됩니다. 야권은 철저하게 단결하고 단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 이것이 안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아주 그냥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흩어졌던 보수들이 다시 윤석열을 향해서 다시 모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탈했던, 소위 윤석열에게서 이탈했던 지지율이 다시금 들어온다. 이재명으로 갔거나 어디로 갔거나 간에 하여튼 유입이 되고 있다. 중도 성향이 다시 이렇게 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대선 40여일 앞두고 판도는 여전히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 때문에 아주 높았던 지지율이, 대세론을 향했던 지지율이 폭락을 했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이준석과 김종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가 지금 한 사람은 나갔고 한 파동은 지금 국민의 눈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소위 정치 기회주의,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 얕은 윤석열로 지금 급해진 이 대선 상황에서 대선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급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지지층이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이라든가 또는 안철수라든가 이렇게 쭉 있었지만 이제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보수가 다시 재유입되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 후보가 지지층을 여권에 뺏기지 않고 잠시 묶어둘 수 있다. 잠시 묶어둘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여유로운 생각도 가져볼 만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윤 후보의 지지층을 안 후보가 잠시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윤 후보의 이탈 지지층이 여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도 이 언론이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윤 후보와 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참 이준석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마터면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아니었으면 이준석 때문에 정말 정권 교체가 영원할 뻔했습니다. 이준석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윤석열이 떨어지는 게 더 유리하죠. 왜? 당권을 맘대로 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야당의 대표가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사악한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맘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형국입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엄중한 국민의 시선이 한편으로는 대선 정권 교체,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의 왼쪽 눈으로 착 시선을 깔고 이준석을 경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식, 바로 그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그냥 큰 회복의 탄력성을 보인 배경, 그게 과연 뭘까요? 선대위 해체를 통해서 이준석과 갈등을 일단 윤석열의 포용으로 수습을 한 큰 역할이 있었고, 여기에
여가부 폐지라든가 또는 형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라든가 2030 세대 공약도 복원력에 속도를 붙인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슬림화된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 고도의 공약적 정책들이 지금 주요를 내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언론의 시각입니다.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린 지지층이 반대편에 있는 데서 다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도층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는 이 경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준석과의 그 갈등을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 1월 들어가지고 20%까지 떨어졌던 윤 후보가 급락, 급등 자꾸 반복하면서 지금 이제 40% 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지금 박스권에 묻혀가지고 도대체 헤어나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이재명을 바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또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록이 지지율에 상당히 타격을 줄 알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는 상승세를 조금 둔화시키는 수준, 바로 이 미약한 수준에 그칠 뿐이었고, 오히려 윤 후보의 청적인 지금 치고 나가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거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던 윤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고 아주 견고해진 것, 그건 이유가 뭘까? 보수층의 결집에도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안철수의 덕분이라는 얘기도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중도층의 8%에서 15%, 보수층의 8에서 11%로 상승됐고 윤 후보는 중도층 23에서 29%, 보수층 56에서 61%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주차 여론조사 당시에는 전체 지지율 이재명 39, 윤석열 28, 안철수 6% 등의 순으로 아주 참 미약한 상황에서 혼전을 보였지만은 중도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또 받고 있고 보수층 지지율도 아주 급등하고 있고, 이래서 결국은 제 페이스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윤 후보 과거에 가졌던 그 지지율, 그 이탈했던 지지층의 상당수가 다시 안 후보 쪽에 유입이 됐지만은 윤 후보 쪽으로 다시 유턴하는 이런 현상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층이 국민의힘과 일부 겹치면서 보수층 지지를 놓고 시소게임을 하듯 두 당의 지지도가 제로섬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안 후보가 윤 후보의 이탈 지지층이 여당으로 유입된 것을 막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서 지지율을 받치는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권 교체는 홀로 할 수 없다. 지금 완전히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는 100%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지고 확실히 된다. 이러한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윤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자의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넘어갔겠지만 안 후보가 이들 지지층을 흡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윤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한 관계자 말도 인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소위 말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선판에서 후보가 탄력이 붙는 현상입니다. 근데 탄력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는 그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견해도 내놓고 아주 공약이 탄탄하고 공약이 잘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바로 이런 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라는 바로 안전판을 꼭 염두에 두고 바로 그 길로 가야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